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자료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24번까지 풀었죠. 그래서 오늘 2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다음은 우리나라 석탄 수급 동향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봤더니 연도별 석탄 수급량 및 재고량이다 라고 해서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정보 비축량 해가지고 이렇게 표 각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석탄 소비량이다 라고 해서 연탄용과 발전용을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2016년 전체 석탄 소비량에서 발전용 석탄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년 전 대비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은 어때요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퍼센트포인트 계산 안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24번 문제 풀 때 퍼센트포인트 계산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퍼센트포인트다라는 건 퍼센트 빼기 퍼센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문제에 주어지는 그 자료에 대한 단위를 보고 단위가 퍼센트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산을 하면 되지만 왜? 빼기 계산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절대적인 뭔가 다른 단위가 주어진다면 최대한 스킵해서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낫다라고 했죠.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얘는 퍼센트 포인트지만 앞에서 보시면 단위는 1000톤으로 주어졌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이런 거 1000톤으로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다라는 거. 얘는 안 하고 2번부터 5번까지 해결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번 볼게요. 2014년부터 석탄 생산업체 및 연탄 공장 재고량은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게 어디 있냐? 각주에 있었거든요. 여기. 재고량은 정부 비축량 플러스 석탄 생산업체 및 연탄 공장 재고량이다라는 거.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해요? 재고량에서 비축량 빼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재고량은 초록색이고요. 정부 비축량 보라색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값이 계속 증가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2014년도에 전년이니까 2013년부터 보시면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보라색 값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여기는 다 같은 값이에요. 근데 초록색 값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큰 값에서 똑같은 숫자를 뺀다라는 건 당연히 그 뺀 값은 점점 증가하고 있겠죠.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자료만 보고 예상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맞는 설명이에요. 그럼 정답은 그냥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겠네요. 1번 같은 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놓고 계산해서 쭉 풀어가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에 답만 확인을 해볼게요. 3번 볼게요. 2012년 이후 연탄용 석탄 소비량이 1500 미만인 해는 2016년 뿐이다. 어차피 단위 똑같으니까요. 150만이라고 읽지 말고 그냥 1500이다 보시면 돼요. 앞에 가서 연탄용 찾으시면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얘인데 이거 두 개 1500 미만이거든요. 두 개니까 얘는 잘못된 거죠. 석탄 생산량이랑 석탄 소비량 증감수율이 매년 동일하다. 첫 번째 표 가서 얘 증가하고 감소한 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죠. 5번은 어떻게 해요? 연탄용 석탄 소비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해에 석탄 전부 비축량이 전년 대비 이만큼 160만큼 감소했다. 계산을 더하기 빼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린 좀 까다로운 얘 계산 한번 볼게요. 2016년 전체 석탄 소비량에서 발전용 석탄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년 전 대비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각각 비율 구하셔야 되거든요. 전체에서 발전용이에요. 발전용은 여기 있고요. 전체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전체는 지금 166분의 1666분의 240이 될 거고요. 다음에 4년 전 대비니까 2012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91에서 앞에 값을 보시면 2424예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야겠죠. 얘 퍼센트 계산하고 얘 퍼센트 계산해서 퍼센트 포인트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 10% 계산해 볼까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166.6이에요.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5% 구해보자. 나누기 2에서 구하시면 되거든요. 83.3%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약 얼마 돼요? 240 비슷한 값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 한 15% 정도 되는 값이다 알 수 있고요. 다음 얘는요. 얘는 비율을 찾아가는 것보다 100을 만드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2424거든요. 얘 나누기 24 하는 순간 얼마예요? 10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591 나누기 24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약 한 25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긴 2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의 차이가 마이너스 10%포인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가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값이 더 커요. 그러니까 4년 전 대비 이 값은 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틀린 설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 포인트 계산 까다로웠으니까 최대한 안 해주셨으면 됐지만 필요로 하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26번 한번 보도록 하죠. 26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은 전기 고장 건수 및 설비 유형별 전기 고장 비중을 나타낸 자료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전기 고장 유형과 가장 적게 발생한 전기 고장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됐어요. 가장 많이 발생한 거랑 가장 적게 발생한 거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봤더니 처음에는 전기 고장 건수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고장 비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고장 건수를 구하려면 이 비중을 전체에다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볼 건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만 볼 거예요. 여기만.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보라색이 어때요? 제일 값이 크거든요. 그럼 계산을 안 하고도 가장 많이 고장난 건 누가 되겠어요? 송전설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바로 지우죠. 가장 많은 건 송전설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뭐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뭐가 더 큰지 각자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다 놓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 하나를 잡고 계산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 값이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저는 발전을 기준점으로 놓고 볼게요. 그럼 발전이랑 변전은 지금 여기 얼마만큼 차이 나요? 발전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플러스 10만큼 차이 나요. 근데 여기는요? 마이너스 6만큼 차이가 나고요. 여기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1만큼 차이 나요. 그럼 비중이 이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고장 건수는 각각의 값을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200 곱하기 0.1만큼 차이 나는 거고요. 220 곱하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0.06이 될 거고요. 플러스 여기 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160 곱하기 0.01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이거 너무 소수점 계산 어렵다 하시면 그냥 숫자 넣으셔도 돼요. 10, 6, 1 넣고 계산해도 돼요. 왜냐? 어차피 양변에 그냥 100 곱한다. 어차피 똑같거든요. 우리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소수점 계산 어려워하시니까 우리가 비중일 땐 그냥 그 값 놓고 계산을 하는 게 낫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놓고 계산하고 마지막에만 두 칸 앞으로 가면 충분하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2000. 얘는요 얼마예요? 6이 12에다가 1 올라가니까 1320이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160이 되더라라는 거죠.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은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결국엔 플러스의 값이 나왔다라는 건 제가 지금 기준점을 뭐로 잡았냐면 발전 설비를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그럼 발전 설비에서 변전 설비를 뺐는데 걔가 0보다 크더라라는 건 결국에는 얘의 값이 더 크고 얘의 값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전 설비가 더 작은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각각의 값 다 비교해 주시지 마시고 그 차이만 놓고 계산을 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7번 보면 다음은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자 수 및 중도 인출 금액을 나타낸 자료다.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인출 사유별 중도 인출자 수고요. 얘는 인출 금액이 돼요. 그래서 아까 사유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밑에 표나 아래 표나 둘이 사유는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는 인원수니까 명이고 여기는 억원이 되네요.
1번 보도록 하죠. 2017년도 상반기 남성의 1인당 평균 중도 인출 금액은 0.5억 원 이상이다. 얘는 뭐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스킵해볼까요? 얘는 좀 복잡한 계산인 것 같고요. 2번 볼게요.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모두 인출 사유별 중도 인출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라는 거. 그러면 어때요?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인출 자수니까 첫 번째 금액 가서 남성이랑 여성이랑 비교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남자랑 여자 비교해보시면 얘는 어떻다? 그냥 확인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옳은 설명 그냥 표 보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얘 볼까요? 얘 보시면 2016년 파산 선고를 위한 전체 중도 인출자 수에서 여성 중도 인출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이다. 얘는 분수대소 비교일 것 같아요. 얘는 분수대소 비교고요. 다음에 4번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모두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 인출자 수가 가장 많고 같은 인출 사유로 인한 중도 인출 금액도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출자 수가 가장 많은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봤을 때 가장 많은 건 누가 되나요? 누가 봐도 가장 여성도 남성도 전체도 많은 건 주택 구입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때 금액도 어때요? 얘가 가장 큰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5번 2017년도 상반기 주거 임차를 위한 중도 인출 금액은 회생자차를 위한 중도 인출 금액보다 얘는 어때요? 그냥 빼기네요, 여러분.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53억 원 더 크다라는 건 앞에 가서 상반기 주거 임차를 위한 중도 인출 금액 여기에서 지금 회생 절차랑 뭘 봐야 되나요? 회생 절차랑 주거 임차 얘 보시면 되네요. 이거 두 개 빼기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1371-318 이거 빼라라는 거죠. 이거 빼시면 얼마예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때요? 그 값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1054 맞는 거 빼기 해주시면 맞는 거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1번 아니면 3번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으면 3번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는 분수대소 비교니까 이거 정확한 계산보다 훨씬 더 간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3번 계산을 해보죠. 2016년 파산 선고를 위해 전체 중도 인출자 수에서 여성 중도 인출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거니까 첫 번째 표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도 인출자 수에서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파산 선고 전체에서 여성 이거거든요. 66분의 26 얘가 몇 %다? 35% 이상인지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35%다라는 건 100분의 35 이거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좀 약분을 할까요? 좀 간단하게 33분의 여기는 13이고요. 여기는 20분의 5로 나누니까 7이 되네요. 뭐 계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0에 6에 260이 나오고 여기는 33 곱하기 7이라는 건 3 곱하기 7에 11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7, 3, 21에다가 2개 더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크다? 얘가 더 크더라 라는 거죠. 그럼 35% 이상이다? 얘도 맞는 설명. 그냥 정답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약 몇 배이다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식만 적고 가죠. 2017년도 상반기 남성의 1인당 평균 중도 인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일단 1인당이니까 앞에 가서 인원수 찾아야 돼요. 남성의 인원수 6973이고요. 이게 인출 금액이었네요. 1인당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가 올라가야 돼요. 6974 여기가 분자가 돼야 되는 거고 1인당이다 라는 건 앞에 인출자 수를 나누면 되겠네요. 20872
이거 계산을 한 게 0.5, 2분의 1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값이 틀렸기 때문에 얘는 1번 되는 거죠. 사실 얘는 0.5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쉽긴 해요. 다른 거에 비해. 왜냐면 0.5라는 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반절이 얘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죠. 여기가 약 한 만 정도는 돼야 반절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작은 건 파악 가능해요. 그러니까 0.5인지 아닌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었다면 조금 더 복잡한 값이에요.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8번 보도록 할게요. 28번 봤더니 다음은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비율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 골라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볼게요. 세대 간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비율이다 라고 해서 단위 퍼센트로 성, 남자와 여자와 교육수준, 초졸, 중졸, 고졸, 대졸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체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대 내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비율 똑같은 표정. 그러니까 앞에는 뭐였어요? 세대 간이고요. 뒤에는 세대 내다라는 거. 그 두 개 차이 일단 보고 가시면 되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A 볼까요? 전체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비율은 2년마다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위에 있는 자료 자체가 2년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값이 낮아지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봤더니 어때요? 낮아지고 이따가 여기 높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 답이 될 수 없네요. A는 틀린 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옳은 것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A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있는 건 답이 될 수 없으니까 1번, 2번은 지워지고 3번, 4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럼 일단 B 보도록 할까요? B 보시면 제시된 연도 중에 남자의 세대 간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비율이 처음으로 40% 미만인 해에 남자의 세대 내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비율은 22.8%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대 간이죠. 그러니까 세대 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표를 봐야 되는 거고요. 40% 미만인 남자를 찾으면 돼요. 세대 간이가 첫 번째 봤을 때 40% 미만 처음이 2015년도거든요. 2015년도에 뭐라 그랬냐면 남자의 세대 내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비율. 남자의 세대 내 인식은 22.8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맞는 설명이죠. 그럼 B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5번은 탈락. C 아니면 D가 답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대졸 이상 학력층의 세대 내 이동 가능성의 인식 비율은 세대 간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비율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뭐 보시면 돼요? 대졸 이상 학력층의 세대 내 사회 이동 가능성과 세대 간 사회 이동 가능성 보는 거니까 지금 여기 대졸 이상 여기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의 값과 여긴 세대 내고요. 여기는 세대 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거든요. 얘보다는 지금 다 훨씬 더 높잖아요. 지금 45.3보다 얘는 더 높고요. 얘가 더 앞에 게 더 높고 앞에 게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세대 간이 더 높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세대 간보다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 되네요. 그럼 정답은 4번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번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년마다 조사한 결과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 비율은 항상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얘 앞에 가서 남자 여자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면 어때요? 얘 남자가 높고 남자가 높고 남자가 높고 남자가 높고요. 여기도 봤더니 다 남자가 높은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럼 얘는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답은 쉽게 몇 번이에요? BD 4번 구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꼭 그렇게 다 계산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문제를 골라 푸시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얘 몇 번이에요? 28번에 있는데 어렵지 않게 계산 문제 없이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간단한 것들을 골라 푸셔야 돼요. 그 문제를 골라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29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일부 지역의 119 운영 구급차 및 구급 대원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해당 자료를 보고 A에서 D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봤더니 지역별 119 운영 구급차 및 구급 대원수 해서 대량명 이렇게 해서 뭐 구급차랑 구급 대원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A, B, C, D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 정보 매칭 문제죠.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로 채우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볼게요. 여기서 보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자료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정확하게 지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히 지어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건 되게 많거든요. 꼭 하나의 지역만 될 수 없지만 여기 보시면 가장 작은 지역이다라는 건 항상 한 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뭘 찾아야 되냐? 2019년 운영 구급차 한 대당 구급 대원수예요. 그러면 구급차분의 구급 대원수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 가서 지금 A랑 B랑 C랑 D가 있는데 이걸 또 다 볼 건 아니에요. 우리 정보 매칭 문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인천에 대한 값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인천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죠. 후보가 누군지 보여요. 얘 인천, 여기 인천, 여기 인천, 여기 인천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천은 A, B, D만 있을 수 있어요. 후보는 C는 제외된다라는 거. C는 절대 인천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C는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거죠. 그럼 결국에는 A랑 B랑 D만 비교해주면 돼요. 뭘 구할 거냐면 구급차 분의 구급대원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구급차 69분의 621 다음에 B는요. 69분의 548 다음에 D는요 25분의 213 이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해보면 당연히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죠. 가장 작아야 되니까. 얘랑 얘 비교해주시면 되는데 얘 약분해보시면 얘는 8이 안 되는데 얘는 8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더라?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뭐가 돼요? B가 인천이 되더라라는 거죠. B는 인천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내려가서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엔 B는 무조건 인천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얘도 답이 될 수 없고 얘도 답이 될 수 없고 얘도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얘라니면 얘가 정답이에요. 부산도 결국엔 정해져 버린 거죠. 우리는 광주랑 울산만 보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서 광주랑 울산 있는 게 뭐냐? 지금 여기 봤더니 니은 볼게요. 2018년 광주의 구급대원 수는 운영 구급차 수의 9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18년도에 봤을 때 9배가 되는 값이 여기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C 아니면 D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9배면 딱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C가 뭐가 돼야 돼요? 광주가 돼야 된다? 그럼 C가 광주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보는 게 아니고 2번 가지고 충분히 답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매칭 문제일 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보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하나로 정해지는 이런 가장, 최대, 최소값,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먼저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지울 때도 이렇게 계속 싹 다 지워주셔야 우리가 보고 올라가는데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정보 매칭 문제는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앞에 있는 자료 해석 다른 문제보다 정보 매칭 문제는 조금 계산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정보 매칭 문제가 있으면 한번 풀어보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 앞에서 했었던 계산보다는 훨씬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괜찮은 것 같아 하신다면 나중에 정보 매칭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스킵하는 것보단 한번 끄적여 보시고 이거 간단하다라는 게 보이시면 계산까지 정확하게 해서 답까지 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의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네, 다음에 30번 보도록 하죠. 지금 30번 보시면 다음은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2015년 4분기 투자자별 상장 주식 거래량을 나타낸 자료이다. 해당 자료를 보고 A에서 D까지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보시면 투자자별 상장 주식 거래량이다 라고 해서 지금 A, B, C, D가 이렇게 다 몰라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보시고 가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정확하게 정해지는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매월 400만 주 지금 미만이다라고 되는데 이런 것들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꼭 한 개만 정해지지 않는다고. 근데 니은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니은 보시면 자산운용회사의 매도 거래량은 매월 금융투자업자의 매도 거래량 다음으로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금융투자업자 얘 어차피 주어졌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산운용회사 알 수 있는 거죠. 매도 거래량이 그 다음에서 그럼 제일 많은 거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매도 제일 많은 거. 뭐예요? B가 되네요. 얘가 자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B는 무조건 자산운용회사였다. 그러면 얘도 답이 될 수 없고 얘도 답이 될 수 없다. 1번, 3번은 지워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나는 2번, 4번, 5번 중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이거 볼까요? 매월 지금 단위가 10만 주, 10만 주 똑같으니까 400 미만인 거 찾아주시면 돼요. 매수 거래량이 400 미만인 건 지금 C랑 D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모펀드랑 은행은 C랑 D에 있어야 돼요. 그럼 보기에 가서 사모펀드가 C랑 D에 안 있는 얘도 어때요? 탈락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모펀드랑 은행에 대한 정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는 자동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얘 보시면 은행은 매월 매도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보다 더 많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행은 어디 아니면 어디예요? C 아니면 D였거든요. 앞에 가서 매월 매도 거래량이 많은 걸 보는 거죠. 매도 거래량이 매번 많은 거. 지금 여기에서 많은 거 찾아보시면 여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긴 얘가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기가 많고 여기도 여기가 많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 5번이 되겠죠. 어때요? 계산 정말 한 거 없죠? 우리 그냥 표를 보고 해석하면 돼요. 자, 정보 매칭 문제는 이런 문제가 간간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 없이 표만 잘 해결해서 지울 것만 잘 지워주면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지울 것들을 잘 지워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울 것들을 잘 지워보고 간단하게 되는 것들 찾아주시면 되겠죠. (31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소재지별 개인 소유 주택과 개인 소유 아파트 수를 나타낸 자료래요. 자료를 보고 빈칸 기억, 니은, 띠긋에 해당하는 값을 예측했을 때 가장 타당한 값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봤더니 소재지별 개인 소유 주택 및 아파트 수다라고 해서 단위는 천호가 나와 있고요. 연도별로 16, 17, 18에서 주택이랑 아파트 각각 지역별로 소재지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볼까요? 2017년 소재지별 개인 소유 주택 수와 아파트 수는 전년 대비 증감 추이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16년, 2017년 지금 모르는 게 두 개나 있는데 얘를 가지고 좀 해결이 가능하나 봐야겠죠. 일단 증감 추이 같은 걸 가지고 계산이 가능한지 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이제 그때 좀 단순 계산, 정확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했잖아요. 그럼 기억도 증가한 값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은 484보다는 어때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도 볼까요? 니은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어때요? 97에서 96 1만큼 감소한 거죠? 그러면 422에서 니은까지 어때요? 감소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니은은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422보다는 더 작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걸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48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3번, 4번, 5번은 다 지워지고요. 니은을 봤더니 422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지금 422보다는 무조건 작아야겠죠. 왜냐면 증감 추이가 똑같다라는 건 얘가 하나를 감소했으니까 얘도 무조건 감소해야 되지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같다 표시가 없잖아요. 422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정답되는 거 뭐예요? 1번밖에 없겠네요. 그냥 1번 찍고 넘어가는 문제였어요. 30초면 되는 문제죠. 분명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얘는 간단하게 답 1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2번.
다음은 장거리 마라톤 경기 참가자인 은진이와 은찬이가 시작점에서 출발 시 각자 손목시계 타이머를 작동한 후 5km 지점마다 기록한 시간이며 각자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었대요. 자료를 보고 빈칸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값을 예측했을 때 가장 타당한 값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각각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진이랑 은찬이랑 이렇게 있어요. 각각 비교해 보면 되는데 지금 기억이 저기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연속된 거니까 이쪽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시간 57에서 2시간 47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얼마만큼 증가한 건가요? 1시간 그대로 다 증가했으면 2시간 57분인데 지금 47분인 거 보니까 1시간보단 어때요? 10분만큼 값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50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 여기까지 가는 거 보시면 1시간을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건데 어때요? 지금 거기에서 얼마예요? 5분만큼 줄은 거죠. 42니까 5분만큼 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플러스 55만큼 증가한 거죠.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갔네요. 플러스 60만큼이거든요. 보이시나요? 50, 55, 60. 그 말인즉슨 여기서 여기는 얼마? 45. 여기서 여기는 얼마? 40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32에서 40 더하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시간 12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일단 기억. 답을 찾아보면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나머지는 일단 답이 될 수 없고요. 니은도 계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니은도. 그럼 니은 가지고 계산을 또 해보죠. 은찬이 찾으셔야 돼요. 은찬이. 은찬이를 보시면 지금 26분에서 1시간 1분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증가한 건가요? 35분만큼 간 거고 여기서 여기도 35고요. 여기서 여기도 35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도 어떻게? 35만큼 가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4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시간 지금 31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2번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건 규칙성 찾는 거여서 그 안에 얼마만큼 변화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약간 수출이 비슷한 문제였기는 해요. 빈칸 채우기의 문제였지만 수출이랑 약간 섞였었던 문제고요. 뭐 복잡하지 않게 그냥 바로 딱 계산 더하기 빼기로 값이 나오는 문제여서 어렵지는 않게 답까지는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도 자료에서 풀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이랑 다르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보였어요. 계산이 조금 덜하고 그냥 정보를 가지고만 봤을 때 증감추이, 크고 작고, 대소 비교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도 분명 이런 문제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기를 볼 때 뭐를 보자? 계산이 필요 없는 것부터 보고 다음에 지금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런 기억, 니은 채워지는 문제도 어렵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죠. 계산이 조금 비교적 간단한 애들 먼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 매칭 문제도 앞에서 했었던 자료 해석보다 훨씬 더 간단했던 거 확인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요, 여러분. 아, 이런 유형들은 조금 간단하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뒤에 이제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도 거기에다가도 적용시키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풀어보신다면 어느까지는 늘 수는 있지만 뒤에 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를 골라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자료에서 풀 때도 또 분명 간단한 문제들 있을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다른 유형의 자료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